하루 수차례 반복되는 수술과 진료, 밤샘까지 불사하는 동물병원의 의사들. 그들은 오늘 또 한 생명을 지킬 수 있을까요? 다급하게 병원을 찾은 사람은 11살 된 고령견의 보호자. 심장 주변에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둘레 보이시죠? 네. 이게 이제 심장 주변에 있는 물이에요. 자칫 호흡 곤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급한 상황. 우선 복수를 빼내는 복수 천자 시술이 이어졌습니다. 평소 방울이의 몸무게는 3.2kg, 현재는 3.6kg으로 체중의 10% 가까이 복수와 흉수가 찬 상태입니다. 혹여 큰 질병이 있는 건 아닌지 알아보기 위해 특수 장비를 이용한 정밀 검사가 이루어졌는데요. 복부 초음파 검사는 물론 심장 초음파 검사도 진행했지만 어디에서도 별다른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수술실에선 작은 요크셔 테리어 한 마리가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요. 대형견보다는 소형견에서 자주 나타나는 슬개골 탈구. 그 원인은 실내에서 키우는 데 있습니다. 심하게 놀다가 미끄러지거나 같이 키우는 동료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같이 움직이다 보면 다리를 많이 다치게 되죠. 4명이 한 조로 나눠서 한 팀을 이뤄서 수술합니다. 그래서 수술하시는 분, 그다음에 어시스트, 수술 도와주시는 분, 기구 담당하시는 분, 마취 담당하는 분, 이렇게 4분이 하게 됩니다. 소형견은 수술 부위도 작아 세밀하게 집중해 움직여야 합니다. 놓치지 말고. 성공적으로 수술이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 작은 강아지가 감당하기 벅찼을 큰 수술. 앞으로 문제없이 잘 회복할 수 있도록 당분간 지켜볼 예정인데요. 더구나 슬개골 탈구는 재발률이 48%에 달하는 질병인 만큼 퇴원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군요. 심장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고 해서 왔어요. 근데 이제 들어보니까 선천적인 심장 기형으로 생각이 됐고 6개월 가까이 기다려 받게 된 시술. 이 작은 녀석이 그간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마음이 아픕니다. 자기가 직접 환자라면 얘기를 할 건데 뭐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식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촉감, 그다음에 어떤 시각적인 거, 그다음에 이제 그런 느낌 이런 것들을 다 이용해서 치료를 하고 있어요. 압력 걸려서 이쪽도 커져. 심장 혈관을 넓히기 위해 금속관을 넣는 시술. 하지만 시작부터 쉽지 않습니다. 신이 안 돼. 너무 작아요. 안 받았어요. 결국 개복 수술이 결정됐습니다. 이제부터는 시간과의 싸움. 마취 시간이 길어지면 워낙 어린 강아지가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40분 이내에 수술을 끝내야 합니다. 심박수 정상, 30초 경과, 93에 98, 36 정상입니다. 따라왔습니다. 가까스로 안전시간 안에 끝낸 수술. 이제 회복할 일만 남았습니다. 큰 수술을 받은 만큼 집중 치료를 위해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된 앙팡이. 수술 후 정상 체온과 자가 호흡이 돌아오는 데까지는 많게는 1시간까지 걸릴 수 있어 앞으로 면밀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작은 동물을 치료하느라 힘든 또 한 곳. 거의 모든 종류의 동물을 진료하는 이곳에선 4명의 수의사와 6명의 보호사가 근무하는데요. 자매가 애지중지 기르는 반려동물은 햄스터. 설사에서 온 거예요? 여기 보시면 다 그냥 설사를 심하게 하거든요. 요거를 분뇨 검사를 해보고 여기에 나오는 이상이 뭐가 있나를 제가 한번 체크해봐서. 생후 2개월 된 아주 작은 녀석입니다. 항상 자유급식 해주시는 거죠. 자, 보호자분 이쪽으로 오시겠어요? 원충이라는 거거든요. 기생충의 한 종류이기도 한데
저거는 장벽을 긁어 먹으면서 상처를 내고 염증을 일으켜요. 이렇게 살살 잡으셔서 이렇게 잡고 가슴 누르는 거 하나도 아니죠. 이렇게 잡으셔서 이렇게 입에 대서 조금씩 이렇게 조금씩 먹으면 또 주고 조금씩 먹으면 또 주고. 햄스터만큼이나 작은 이 손님은 새끼 고슴도치. 좀 심하다, 샤맥이. 근데 지금 막 움직이는 거 있죠. 저게 다 세균이에요. 생후 3주 된 새끼라서 감염이 취약한 상태. 바로 항생제를 투여합니다. 약이 굉장히 조금 들어가네요. 보통 약을 다 체중에 비례해서 놓기 때문에 쟤는 워낙 106g밖에 안 나가니까 그래서 약이 조금일 수밖에 없어요. 동물종합병원에서 밤에도 항상 열려있는 곳은 응급실과 입원실인데요. 특히 중환자실은 더욱 신경을 써서 관리합니다. 과연 오늘 수술받은 녀석들은 잘 있을까요? 체온도 정상적으로 올라가고 자가호흡도 돌아온 앙팡이. 네, 정상적이고 심장 박동도 좋아요. 이건 아니에요, 그래도 좀. 이런 건 걷고 이런 건 다 되는데 호흡할 때, 숨을 쉴 때 아마 흉통이 좀 있어가지고 진통제 채취를 강하게 하고 있어요. 앞으로 3일이 회복의 고비라는데요. 잘 이겨낼 수 있겠지요. 갑작스러운 구토와 설사로 응급실을 찾은 한 마리. 이미 콩팥 기능까지 일부 상실한 상태. 보호자는 안타까움에 눈물만 연실 쏟습니다. 보호자분들이 이제 보통 오래 기르시고 온 노령견 애들이 많아요. 10년 이상 가족처럼 기르던 애들이 이제 아파서 입원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니까 보호자분들이 많이 상심이 크시고 또 그런 마음들이 아무래도 저희한테도 그대로 전달이 되는 편이니까 부디 가족의 품으로 건강하게 돌아갈 수 있기를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날, 좀 특별한 강아지가 병원을 찾았습니다. 벌써 3번이나 다리 수술을 받은 녀석이라는데요. 뭐 아무래도 수술이 처음 수술하는 것보다는 좀 어렵죠. 네. 재롱이는 김용중 할아버지에겐 유일한 가족인데요. 정인성 원장도 이번 수술은 유독 마음이 쓰입니다. 제가 잘 해드릴 텐데 걱정입니다, 이게. 긴장하는 가운데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바늘로 있을까요? 여러 번의 수술과 지속된 통증으로 재롱이의 체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 이 모습을 지켜보는 할아버지는 애가 탑니다. 부디 이번이 마지막이길 바라는 마음인데요. 다음 날 병원을 찾은 특별한 손님. 일종의 기부를 하기 위해서라는데요. 저희 아이가 예전에 많이 아팠었어요. 지금 그 아이는 가구 없는데 제가 그 보호자 마음을 알다 보니까 피를 구하려고 너무 사방팔방 뛰어다니고 너무 애쓰는 기억이 있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공연 활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반려견이 헌혈을 하기 위해선 체중 25kg 이상의 성견이어야 하고 정기적인 예방 접종 및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40kg가 넘네요. 네. 큰 편이죠. 오늘 이 녀석이 헌혈한 양은 총 300ml. 소형견 4마리를 살릴 수 있는 양입니다. 힘들었을 텐데 잘 견뎌준 듬직한 녀석. 좋은 일을 하고 다니고 있다는 걸 녀석도 아는 눈치입니다. 며칠 후 수술 부위가 깨끗하게 아물어 집으로 돌아가게 된 재롱이. 네. 밤에 걱정이 돼서 전화 2번 했죠. 아 진짜요? 병원에요? 아침에도 또. 이제 할아버지 곁에서 잘 회복될 일만 남았습니다.